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제법 더 이상 덥지도 않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날씨가 좀 선선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날씨가 굉장히 좋은 그런 온도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8월 말이니까 뭐 9월 달 9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가을의 날씨가 될 것 같아서 정말로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도 요즘 새벽에 주말에는 일어나서 이제 등산은 조금 집과 멀어서 자전거 타고 한강 라이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날씨가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운을 가지고 8월 시장 잘 대응하셔서 모두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이번 주는 정말로 시장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이 슈퍼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었고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되었는데 예상은 저는 그랬어요. 매파적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했었고 그 다음에 목표 물가 지수를 2에서 3%로 올리는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FOMC 회의에서 말하던 그런 내용들을 앵무새처럼 또 말을 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변한 게 없고 하나 추가된 단어가 1절도 제 기준에서는 없었던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게 호재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악재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일단 목요일 날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3%가 빠지다 보니까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그런 부분에서 나온 반등 성격의 이 상승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시장이 열려봐야 개인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불확실성이라는 게 일단은 해소가 된 이후의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당장 9월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일단 높게 패드와치에서는 확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다시 11월달 FOMC에서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이제는 안 하겠구나로 지금 시장에서는 뷰가 잡혀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끝났으니까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매크로에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호황을 달리고 있는데 경제에 이 부러지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이제 주의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러한 시그널이 없을 때는 그냥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기업이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여전히 3분기에도 4분기에도 내년에도 좋을 것 같은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단기 매매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여기 제목에다가 9월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8월 31일이 바로 에코프로 MSCI 지수 물량이 들어온 날이죠. 그때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또 한번 당기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외국인들이 풀지 않은 이 코스피 우량주에 대한 이 선물 5만 기아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게 이제 작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지, 정말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밀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인지 아니면 겁주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쭉 걷어들이면서 코스피를 상방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었는지, 이게 이제 9월달은 선물 옵션 지수 동시 만기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9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확인이 될 것이고,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9월 이후 이제 올해 연말을 준비하는 연말 랠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본격적인 시세가 그때부터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머릿속에서는 큰 그림은 일정 부분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볼 때 이제
매크로 환경도 중요하지만요. 산업의 변화를 얼마나 쫓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투자 성과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면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자, 8월 마지막입니다. 네,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여전히 괜찮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쁜 부분이 일절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적게 먹냐, 좀 많이 먹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공개된 내용들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다. 라는 말도 전달드리고 싶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죠. 잭슨홀 쇼크는 없었으나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시장은 그냥 종목과 산업에 집중할 뿐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섹터에서 매매도 투자도 하면 될 것 같고요. 9월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MSCI 지수 이벤트로 인해서 9월 8월 말 9월 초 어떻게 될지 이거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자 정도 코멘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이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급등을 하다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급락 이후에 다시 좀 끄집어 올려준 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잭슨홀 전에 급락을 했다가 발표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았죠. 이런 부분은 괜찮았고요. 금요일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가,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미 증시 영향에 의해서 대체로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이 바닥을 떠받들면서 올라왔고 반면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완전히 힘을 잃고 급락을 해버리는 모습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동반해서 좋지 않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지게 좀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2차 전지 쪽에서 좀 받들어 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AI, 로봇 할 거 없이 모든 거를 대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에 대한 발전, 그 다음에 비전, 그리고 변해가는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필수 불가결의 이 상황이다. 특히나 기업의 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미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 조정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조정시 잡아들여야 될 종목군들을 이번에 철저하게 좀 잘 보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최근 많이 들어요. 너무나 사고 싶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은 안 빠진다라고. 주가가 고민이 하락하지 않아서 주식들이 하락하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 된다. 그래서 참 잡기가 깔깔없고 어려운 게 참 많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고로 중요한 것은 종목이다. 중요한 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위에는 위에는 코스닥 지수고요. 아래는 코스피 지수죠. 코스닥 차트가 명확히 코스피보다는 훨씬 좁습니다. 금요일날 저도 코스피 종목 하나를 들어갔는데 살짝 좀 물려가지고 좀 넘어오긴 했는데요. 일단 딱 전반적으로 봐도 코스닥 상황이 코스피보다 훨씬 좋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개파락 이후에 바로 당겼던 거는 전부 다 2차 전지의 힘에 의해서 일단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준비한 시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8월도 어느덧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9월로 접어드는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8월 나름 에코프로발 이슈도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잭슨홀 미팅 그리고 초전도체로 시작된 테마주 광풍부터 해서 여러 테마가 난립하는 등 테마를 잘 탔다면 좋았을 수도 반대로 대응 못했으면 아주 힘든 장이었을 수도 있는 그런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이리저리 뉴스를 보면서 참 가치 투자가 죽었다는 등 테마주 도박판이라는 등 금감원에서 테마주 조사한다라는 등등의 기사를 좀 보면서 참 저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일도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치 투자라는 게요 도대체 그런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인데 그 싸다라는 기준을 과연 누가 정하는지 시장이 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싼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좋겠고요. 테마주가 나쁘다라고 한다면 테마주 매매를 안 하는 사람들 눈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옷에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듯이 증시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고 산업에도 패러다임이 있는데, 참 핵심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고리타분한 기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테마주 관점에서는 항상 그렇죠. 테마의 초기에 타라. 테마의 초기에 타서 이 뉴스에 팔고 소문에 팔아라. 뭐 이런 주식의 격언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말 그대로 한편의 테마에 편승을 해서 내가 욕심을 절제하고 내가 먹을 만큼만 먹고 나오면은 저는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마의 문제는 그 테마의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그 믿음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거래 대금과 대장주 하나로만 시장을 봐야 이 테마주 매매에서 이 수익 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손실 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카페에 이번에 또 8월 말이기도 해서 두 개의 칼럼을 좀 남겨놨으니 꼭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의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있었고 잭슨홀 미팅에 파월 연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관련주의 시가 갭 상승 이후 엔비디아와 함께 이를 천하로 연이틀 급락을 해버린 반도체 섹터의 모습과 잭슨홀 미팅에서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한 파월 연설에서 상승과 하락을 보이며 결국 반등해 버린 미 증시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3분기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로 나빠지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 반도체 쪽은 3분기 실적이 여전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믿고 가다가 그리고 목요일 엔비디아 상승에 베팅한 그거죠. 목요일 오후장에 매수한 물량들이 투매로 나오면서 금요일 추가 급락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천천히 봐야 되고 3분기에 볼만한 반도체 쪽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건 너무 그간 너무나 HBM만 갔는데요.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의 성장성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봐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벤트가 좀 있으니까. 파월의 발언은 여전히 매파적이었습니다. 변한 건 없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안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는 패드워치는 9월 동결로 보고 11월 인상으로 보는데 시장은 올려봤자 네가 한 번으로 끝이지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 반등은 파월의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발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그 경기가 좋지 않아 질 경우 미국 제외 전 세계가 현재 경기가 폭망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영향을 받으면 그때가 주중일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매크로는 분석을 하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종목군들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드린 이유는요. 시장의 매크로는 불안정해요. 매크로나 시황은 불안정하지만은 산업과 종목은 지금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는 판단이 올해 내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매크로 분석으로 이 봐야 될 종목이나 산업의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큰 틀에서만 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고 저는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중국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관련 테마주가 급등락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아무래도 급등락이 있었죠. 오전에 개파락 이후에 쭉 올렸다가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에 따른 일부 경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동시에 시장에서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배를 많이 꺼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요일 오후장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테마주가 좀 움직였고요. 이런 뭐 오염수 테마라든지 뭐 이런 쪽 전체적인 테마의 흐름들은 점점 테마의 주기가 저는 짧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이쪽은 조금 저는 테마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냥 메인스트림에 있는 종목군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적게 먹더라도 확실한 그리고 마음이 좀 편한 매매 쪽으로 요즘은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근에 급등락이 너무 심해서 잘하는 사람도 그 안에서 손절과 매수
손절하고 매수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계좌가 녹아버리는 단타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는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오염수라든지 이쪽은 잘 안 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중국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고 이로 인한 관련 테마주가 급등락을 하고 금요일 샘표식품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쪽 테마를 매매해도 좋지만 사실 특별한 뭔가가 조금 저는 부족해 보인다. 그냥 중국 소비주 사가지고 괜찮은 주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주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그냥 들어가라. 사가지고 그냥 끌고 가면 됩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게 전략이니까 그냥 끌고 가면 됩니다. 그냥 중국 소비주 괜찮은 친구들, 뭐 이름 될 만한 종목군들 몇 개 끌고 가면 되고,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뭐 한국 화장품하고 코리아나 정도 살아남았고, 지금 여전히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군들은 실적 베이스로 가도 뭐 코스맥스라든지 VT라든지 본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거기에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딱 이런 종목군들만 계속 우상향 수급 지속 유입 되고 있습니다. 고로 꼭 테마주만 안 봐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먹을 게 넘쳐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9월 초에 정부에서 관광 관련 활성화 지원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월 13일 날 뭐 K관광 로드맵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뭔가 쇼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주말 사이에서도 이번 중국의 단체 관광객, 뭐 일본 단체 관광 취소 움직임이 나온다, 뭐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국내는 호재로 작용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초에 더 올라가겠죠. 그때가 이제 분할 매도로 오히려 시장에 뭔가가 확인됐을 때는 분할 매도로 좀 보시면서 앞으로 이쪽도 아주 좋은 지표가 나와요. 매달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제가 보지 않았던 관광객 유입 통계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매달 나옵니다. 그 통계 지표 보면서 이제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쉬워지는 섹터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기차 섹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기차 재고가 많네, 공급 과잉이 어쩌네, 중국이 뭐 어떻게 하네 등등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정시 이쪽도 잘 사면 돈 되겠다 생각하고 보고 가야 되고요. 에코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말 이벤트가 머지 않았네요. 위로 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31일 이벤트 이후에 수급을 보면서 에코프로가 다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이 잠재적으로 뭐 1조 4천억이 될지 1조 7천억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언저리가 될 확률이 높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9월 1일 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31일 날 이제 이게 맞나 모르겠네.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31일 날 뭐 종가는 끌어올리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워낙 대단한 종목이었으니까 그걸 활용한 매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뭐 생각을 하고 좀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8월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이미 9월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8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9월을 위한 종목들도 사실 체크는 해 두고 있는 섹터들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인 듯 합니다. 시장 조정 시 뭘 봐야 될지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용은 거의 다 칼럼에 오픈했습니다. 또한 일정이 올 연말까지 엄청 많은 섹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카페 여기에 새벽에 장문의 글을 남겨놨고 많은 부분을 소개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뭐 제가 어디서 보고 했을까요? 그냥 시장 관찰하고 제 느낌과 소신대로 적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는 봤으니까 종목군들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면요, 엔비디아 이슈로 갭 떴다가 다시 좀 밀려왔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말까지 이 선에서 박스권 흐름을 그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얘네가 급격하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반도체 섹터도 어느 정도 빠졌다가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라든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밀렸어요. 한미 반도체는 아마 이번에 지수 편입에 의해서 그래서 안 밀렸다라고 보여지고, 이수페타시스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좀 많이 밀려버리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좀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금요일날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IT 반도체 이제 추후에 볼만한 종목군들도 카페에 한번 적어놨기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온다면 그런 종목군들 다시 기회에 자격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9월 5일부터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벤트가 독일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 중에 팹리스 종목에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반도체 시황이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달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좀 밀려주고 박스권을 만들어 간다면은 이 종목도 이제 차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하나 정도는 체크를 해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 종목에서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네이버 하나 볼게요. 네이버도 자체 생성형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한 이후에 일일 천하로 좀 빠졌습니다. 굉장히 목요일날 대충 1,40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대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뭐 매도 물량이 뭐 거의 1,600억 가량의 순매도가 좀 1,600억이 뭐야 거의 1,700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좀 밀렸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전히 생각하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생성형 AI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밀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방법은,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구간에서 물을 탄다라든지 이런 전략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얘는 좀 물려버렸네요. 여기 아래서 좀 샀는데 기술적 반등이 저는 적어도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날 시장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은 하지 않았고, 이거는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8월 31일 날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본계약 수주 가능성과 9월 검색 큐 관련된 일정도 좀 있어서 그냥 좀 충분히 봐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매매를 했고요. 자, 다음으로 2차전지 좀 보죠. 자, 에코프로 여전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엄청난 매물대죠. 이 구간이 엄청난 매물대를 좀 가지고 있어서 쉽게 돌파가 나올까 안 나올까 참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최근에 에코프로와 동반해서 올라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시장을 돌릴 때 8월 21일이죠. 8월 21일 날 보면 에코프로 이때부터 같이 돌았는데 포스코 DX가 먼저 올랐습니다.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쳤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죠. 일단 뭐 이 안에서는 돈을 쓴 세력이 있다든지 뭐 했으니까 올라왔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종목 때문에 약간은 좀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1조 4천억 가까이 1조 3,500억이 터졌는데요. 이 구간을 돌파를 시도할 것인지 아마 저는 한 번 정도 봐볼 것 같고, 금요일날 뭐 얘는 이제 여기에서 뭐 몇 번 수익이었고 여기서 이제 약손실 했는데요. 오후장에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못 들어가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 종목에서는 그냥 손실로 금요일날 좀 마감을 좀 했었고요. 손실로 마감을 했었고, 돌파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설마 이걸 돌파할까라는 생각에 좀 매매가, 이 친구는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제가 뭐 언급했던 뭐 엔캠이라든지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금 좀 올라와서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 3분기, 4분기 시점 돼서 돌파하게 되면 뭐 이때부터는 시세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 밖에요. 뭐 LNF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이
이번에 포스코 DX의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동반해서 제가 볼 때는 올라온 것 같은데 추세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어서 추세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어서 그냥 메인 핵심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군들을 그냥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냥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종목군들 봤고 반도체 봤고 AI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또 보면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네이버 공개 이후에 공개 이후에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좀 떨어졌죠. 네이버가 반등할 때 이 종목도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더 체크를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그 밖에 엠노라는 종목이 있죠. 엠노라는 종목이 있는데 9월 12일 날 삼성 SDS에서 공개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 깨지만 않는다면 손절을 잡는다면 여기 깰 때 손절 구간을 잡고 이 하단에서 노려보는 전략으로 전향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의료 쪽 한번 보면요. 자, 루닛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좀 빠졌다가 뭐 마이너스에서 무려 고가 16%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여기서도 하단을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루닛은 9월 9일 세계 폐암학 학회에서 일단 발표가 좀 예견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 대비해서 뭐 많이 빠졌긴 하지만은 강한 편이고요. 뭐 디알텍도 마찬가지의 종목인데 대주주 매도가 좀 있어서 얘는 좀 보기가 좀 그렇고 딥노이드도 굉장히 최근에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의료 AI죠. 진단 여기에 이제 뷰노를 저는 타켓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날부터 1, 2, 3일 내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해놓고 이제 또 다시 일부 차익을 좀 하고 사실은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종가 무렵에 좀 지켜보고 하려고 했는데 잡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일단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최근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윗꼬리가 나오면은 그냥 종목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 그때와 다르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바탕으로 일단은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내일도 이제 아마 잘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종목을 제가 언급을 드리지만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핸들링하고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법은 항상 다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의료 AI에서 AI 신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파로스 아이바이오 다음 주에 엄청나게 많은 초대량의 이 매물이 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뺄지 일단 물량 소화가 얼마나 될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9월 달에 이제 그 엔비디아발 프로젝트 참여와 추가 자금 지원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 신테카바이오도 이제 MOU 발표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밀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 종목군들을 다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아이노베이션도 지금 이날 거래를 엄청나게 터뜨리고 올려왔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18%까지 올렸을 때 거래 대금이 좀 빈약했죠. 장 막판에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때도 제가 종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종배를 하고 이렇게 잘 팔고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줄곧 빠졌습니다. 일단 첫 기준봉 자체가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졌다라는 게 좀 아쉬운 건데요. 다시 이런 바닥에 내려와서 방향을 돌리는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보고 싶고 저희는 이번에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이날에 제가 저희 매수했다. 액면 분할 이슈는 호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날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시초가 근처죠. 42,500원에 전량 매도를 했으니까 뭐 플러스권에서 넘어왔으니까 뭐 이쪽에 한 4.5% 정도 금요일날 차익을 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좀 졌던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한 8%대까지 올랐지만 제 먹을 폭은 딱 그 정도에서 일단은 대응을 하고 나왔고요. 이런 종목군들도 추후에 좀 지켜는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 섹터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두산 뭐 IPO
뭐 관련해서 뭐 이리저리 로봇들이 쭉 올라왔었는데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쭉 올라왔고, 뭐 T 로보틱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인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고 막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집중했던 게 이제 큐렉소라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 눈에 들어왔던 곳은 이런 구간에서부터 좀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일단 강력하게 그 사상 최고가에 거래대금 신고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금요일날 이 거래량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됐었는데, 저도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한 종목 종배 들어간다 라고 하고, 이거는 말씀을 좀 안 드렸어요. 금요일날 우리도 종배를 안 하고 보유 종목에만 집중을 하고 좀 마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잭슨홀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서 좀 그랬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막판에 이렇게 장막판에 이제 종가 매수 개념으로 쭉 사놓고 이제 시간 외에서 그냥 막텀에 전량 매도를 던졌습니다. 전량 매도를 던지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얘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로 가는 초입에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실적 대비해서는 자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안 본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갭을 뚫고 이렇게 급격하게 밀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상 연이틀 프로그램 매수가 270억이 들어왔는데요. 시가부터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게 전량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밀린다면야 좋은 기회로 포착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중국 수업 위주. 그저께 롯데관광개발 마이너스권 뭐 그냥 사시라고 하고, 어제도 호텔 신라 안되면 호텔 신라 마이너스권 들어가 있다 들어가라 했던 거, 이런 거는 전량 홀딩으로 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량 홀딩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량 홀딩으로 가서 뭐 좀 올라오면은 이제 차익을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차익을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마니커 FLNG라든지 시간에 상해 갔다가 뭐 엄청나게 금요일날 막 급등을 해버리는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매매할 게 없죠. 테마가 초중도체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끄집어 올리기에도 부담되고, 뭐 양자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뭐 맥신 뭐 지금은 다 사람들 말도 안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뭐 초중도체도 말이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뭐 테마는 그거예요. 어텐션. 예? 테마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attention please.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은 곧 돈이고, 돈이 쏠리면은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attention이 강하나요? 그 attention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테마는 곧 소멸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 종목군들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여전히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는, 시장이 아무리 빠지고 지지고 복구해도 지금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올해 시장이 계속 그래요. 올 한 해가 계속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연속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잘 찾아서 잡았다면 엉덩이 무겁게 가든지, 아니면 그런 종목이 없다면 기다려서 그런 종목을 사든지 하면 큰 무리 없이 시장이 흘러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올해 하반기 되면 여러 가지 로봇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미 있는 로봇을 사는 게 맞겠죠. 좀 의미 있고 괜찮은 종목군들 골라다가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뉴로메카도 있고, 뭐 T 로보틱스, 뭐 스맥, 뭐 SPG, 뭐 비비테크 뭐 등등이 있는데, 잘 봐서 여러분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일정이 너무 많은 게 아까 말한 부분이 로봇입니다. 로봇이 일정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로봇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아마 저녁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게 되면 뭐 한 9시 좀 넘어서 할 것 같은데, 보실 분들은 그때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한 주 이제 8월에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대응 잘 하셔서 다들 수익 많이 내시고 8월 한 달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